우리는 거실에서, 주방에서, 때로는 위험한 장소에서도 함께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저는 서재에 있었어요. 수연 씨가 조용히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수연 씨,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보고 싶었어요. 수연 씨가 제 책상 밑에서 꿇어 앉았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명목상의 부부. 와이프는 과연 나를 사랑할까? 왜 결혼을 한 걸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법무팀장으로서 내일 있을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그거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무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죠.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올해 55세예요. 대기업 계열사 법무팀장이자 회장님의 사위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아내 박연희는 회장님의 큰딸이자 회사의 전무입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죠?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인물이에요. 우리 부부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엄청 심했었죠. 아내는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 경영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는 그저 법무팀장으로서 제 일만 했습니다. 각방을 쓴 지 5년이 되었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진수 씨, 내일 이사회 자료 준비됐어요? 아내가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네, 다 준비되었어요. 잘했어요.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 없도록 해요. 그래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굿나잇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식사하시겠어요? 한수연 씨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집 가정부였습니다. 아, 네. 지금 갈게요. 저는 서재를 나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녁 안 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차렸어요. 수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수연 씨는 38세였습니다. 3개월 전에 우리 집에 왔어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제 식사와 아내 식사를 책임지고 집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전무님은 안 드세요? 아내는 저녁은 거의 안 먹으니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연 씨가 아내에게 들려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간만에 맛있는 밥이었어요. 오랜만에 입맛에 맞는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주변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가 지겨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하는 수연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제 일인데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55세, 법무팀장, 회장 사위.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저 명목상의 부부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롭다. 정말 외로웠어요. 이장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즘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왔는데 요즘은 7시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집에 가도 아내는 없었지만 수연 씨가 차려주는 저녁이 있었거든요. 정말 옛날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저녁 드세요. 오늘은 갈비찜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전무님은요? 오늘도 회사일 거예요. 아마 늦을 거예요. 그렇군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수연 씨가 해주는 밥이 조금이라도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수연 씨도 앉아서 같이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먹어요.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쓸쓸해서 그래요. 수연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가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저는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수연 씨, 혹시 안주 좀 준비해 주실래요? 그리고 술 한 잔 괜찮아요? 네. 오늘 기분이 좀 그래서요. 혼자 마시기 그런데. 수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안주 준비할게요. 와이프가 없을 때는 나는 소주를 즐겼다. 와인이나 위스키보다 훨씬 좋았다. 우리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수연 씨, 네. 옆에 앉아주세요. 좀 더 가까이. 수연 씨가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왜 이렇게 외롭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술 때문인지 솔직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요즘은 더욱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회사 일에만 관심 있고 저는 그냥 법무팀장일 뿐이에요. 수연 씨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각방 쓴 지 5년이에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기 회장 자리만 중요하대요. 저는 그저 회장 사위라는 타이틀만 필요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수연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팀장님, 미안해요. 이런 얘기 들려드려서. 아니에요. 수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외로움이 뭔지. 수연 씨도요? 네. 저도 이혼했잖아요. 8년 전에. 수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딸이 5살 때였죠. 저는 혼자 딸을 키웠어요. 가정부 일을 하면서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분함도 있었고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싶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수연 씨, 네.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팀장님 얘기 들어드려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일찍 퇴근했고 수연 씨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한두 잔씩 마시며 하루를 얘기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또 아내가 법무팀을 무시했어요. 저를 무시한 거나 다름없었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익숙해요. 항상 그랬으니까. 수연 씨가 제 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어요. 팀장님은 좋은 분이신데. 그런가요? 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팀장님은 따뜻하세요. 전무님은 차가우시지만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집에서 먹었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죠. 수연 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어요. 수연 씨, 오늘 딸은 어때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엄마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잘 키우셨네요. 감사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기도 했어요. 가끔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일 뿐이야. 3장 금지된 경계. 3개월째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 밤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 일정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6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일이 없어서요. 저녁 드실래요? 네, 좋아요. 수연 씨가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주를 마셨어요. 금요일 밤이었고 내일은 주말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아내가 없으니까 편하네요. 우리는 웃었어요.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수연 씨, 오늘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정말이에요. 수연 씨 덕분에 요즘 살맛나요. 수연 씨가 미소 지었어요. 예쁜 미소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어요. 수연 씨가 도우미 거처로 들어가고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인지 몸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욕구가 밀려왔습니다. 1년 넘게 참아왔던 욕구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바지를 내렸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이 열리고 수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팀장님, 잠깐. 수연 씨의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수연 씨가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핸드폰을 두고 가서 수연 씨가 거실로 들어오시다 멈췄습니다. 저를 보았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반쯤 내려간 바지를, 그리고 제 손의 위치까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샤워 후 가지고 나온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얼굴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연 씨도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숨이 멎을 듯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피함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 남자가 혼자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소파 테이블에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는 않았어요. 팀장님, 네,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수연 씨가 소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네, 그런가 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외로움. 수연 씨가 제 옆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팀장님의 외로움에 제가 위안이 되고 싶어요. 수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수연 씨. 알아요. 근데 팀장님 힘드신 거 보니까 저도 힘들어요.
수연 씨가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저도 외로웠어요. 오래. 수연 씨가 제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장선을 넘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팀장님. 수연 씨가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우리의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연 씨. 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손이 몸을 탐색했고 입술이 닿았어요. 깊은 키스였습니다. 팀장님, 천천히 해요. 네. 저는 수연 씨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목을, 어깨를, 가슴을.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밤새도록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저는 수연 씨 옆에서 눈을 떴어요. 수연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연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우리 큰일 난 건가?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어요. 수연 씨가 눈을 뜨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돼요? 수연 씨가 먼저 물으셨어요. 아니요. 수연 씨는요? 저도 아니에요. 수연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오히려 행복해요. 저도요. 저는 수연 씨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근데 수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 순간을. 저도요. 우리는 다시 입 맞췄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장 위험한 일상.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퇴근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점심도 2번 정도 집에서 먹었어요. 저녁은 당연히 매일 집에서였습니다. 회식이나 미팅은 점심시간이나 업무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팀장님, 오늘 점심에 오시네요? 네, 오늘 오후 미팅이 없어서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연 씨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우리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낮에는 고용주와 가정부였지만 아내가 없는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수연 씨가 설거지를 할 때 저는 뒤에서 수연 씨를 안았어요. 팀장님, 낮인데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지만 수연 씨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어요. 깊고 긴 키스였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네. 낮에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저녁에는 더 자주였어요. 아내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미팅이나 골프, 임원회의로 바빴거든요. 오늘도 안 들어온대요. 그럼 우리 시간이 많네요. 네. 우리는 거실에서, 주방에서, 때로는 위험한 장소에서도 함께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저는 서재에 있었어요. 수연 씨가 조용히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수연 씨?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보고 싶었어요. 수연 씨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와이프 방에 있지 않아요. 알아요. 조용히 하면 되지 않아요. 그녀의 미소는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서재 안에서 조용히 키스했어요. 손이 몸을 탐색했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여기선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스릴이 있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우리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책상 밑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나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2개월째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대담해졌어요. 창고에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선 소리 안 들려요. 그래도 조심해요. 창고 안구석진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주차장 차 안에서도 했습니다. 차 안이 더 안전해요. 누가 볼 수도 있어요. 개인 주차장이라 아무도 안 와요. 뒷좌석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수연 씨의 방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다들 퇴근했어요? 네, 집사님도 주말이라 안 계세요. 그럼 오늘은 오래 있어도 되겠네요. 네, 오래 있어요. 수연 씨 방 침대에서 우리는 밤새도록 함께 했어요. 하지만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러다 들키는 거 아닌가요?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심하면 돼요. 너무 좋아서 못 멈추겠어요. 저도요. 근데 무서워요. 괜찮아요. 우리 조심하면 돼요. 저는 수연 씨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유일한 행복이었으니까요. 6장 균열의 시작. 3개월째가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조기 퇴근했습니다. 4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팀장님, 일찍 오셨네요. 기쁜 듯 활짝 웃으며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네, 오늘 일이 없어서요.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저는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편한 옷으로요. 거실로 나왔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처남이었어요. 전무인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무였어요. 형님 계세요? 응, 왜? 아버지가 서류 좀 전해달래서요. 처남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일찍 퇴근하시네요? 응, 요즘 일이 좀 없어서. 그렇구나. 누나는? 회의 있다고 늦는데. 처남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때 수연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남이 수연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연 씨는 38세였지만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긴 머리에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였어요. 가정부 새로 오신 분이죠? 네, 3개월 됐습니다. 그렇구나. 처남이 저와 수연 씨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처남, 차 한잔 할래요? 아니요, 됐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처남이 서류를 건네주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일주일 후 처남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똑똑. 현관벨이 울렸어요. 제가 나갈게요. 수연 씨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상무님? 형님 계세요? 네, 계세요. 처남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왔을 때 저와 수연 씨는 같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형님, 식사 중이셨어요? 응.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래, 앉아. 처남이 앉았어요. 수연 씨가 식기를 준비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처남이 계속 저와 수연 씨를 관찰했어요. 형님, 가정부랑 같이 밥을 드세요? 그리고 요즘 자주 일찍 퇴근하시네요. 응, 요즘 일이 좀 없어서. 그리고 혼자 먹기 적적해서 같이 먹자고 부탁했어. 그렇구나. 가정부분이랑 자주 식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나가 매일 없으니까. 그렇군요. 처남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형님, 가정부분이랑 좀 친해 보이는데요? 뭐, 아니, 눈빛이 좀 수상해 보여서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고용주와 가정부일 뿐이야.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처남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처남이 나간 후 저는 수연 씨를 바라봤어요. 들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떡하죠?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수 씨, 동생이 이상한 얘기 했는데. 무슨 얘기? 가정부랑 좀 친해 보인대요. 그냥 같이 식사하는 거 봤다고 그런 거야. 정말 그뿐이에요? 당연하지. 그럼 다행이네요. 괜한 오해 사지 마요. 그 가정부 내보내던지요. 전화를 끊고 제 손이 떨렸어요.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에게 말했어요.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처남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처남이 집안 CCTV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칠장 폭로와 파국.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퇴근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연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좋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 잔씩 마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어요. 그리고 처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수 씨,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벌써 왔어? 동생이 확인할 게 있다고 해서요. 처남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형님, 잠깐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처남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CCTV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수연 씨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방 앞에서의 키스. 밤 10시. 다음 화면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제 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 30분. 그 다음은 창고였습니다. 저와 수연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30분 후 나오는 모습, 모든 게 찍혀 있었어요.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처남의 목소리가 비난하는 듯 예의라곤 하나도 없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그랬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 따위 가정부를. 수연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전무님, 죄송합니다. 닥쳐요. 아내가 수연 씨에게 다가가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지금 당장. 전무님, 잘못했습니다. 나가라고. 더 맞기 전에. 수연 씨가 울먹이며 자기 방으로 갔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 잘못이야. 수연 씨는 잘못 없어. 잘못 없다고? 내 앞에서 저딴 년 감싸고 돌 생각하지 마.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가정부랑 바람을 피워요? 그것도 내 집에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었잖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뭐, 우리 사랑한 적 있어? 없잖아. 당신은 회사 일에만 관심 있고 나는 그저 법무팀장일 뿐이었어. 그게 이유라고 말하는 거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외로웠어.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남이 저를 째려봤어요. 형님,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지 말아요. 실망이에요.
미안하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 말해. 저는 체념했어요. 30분 후 수연 씨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팀장님,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먼저 외로움을 얘기했고, 제가 먼저 의지했어요. 우리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수연 씨. 팀장님도요. 수연 씨가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연락할 거예요. 이혼해요. 알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팔짱 독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55세에 다시 혼자가 된 남자. 저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법무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 사위가 아니었고 전무의 남편도 법무팀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박진수 변호사였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수연 씨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생각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딸은 괜찮을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 씨가 재혼한대요. 정말요? 네, 괜찮은 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행이다. 수연 씨가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축의금을 준비했어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수연 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자유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인을 통해 전달했어요. 박진수 변호사님이 보내셨다고 전해주세요.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익숙한 번호는 아니었지만 내용으로 알 수 있었어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팀장님도 행복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 수연 씨가 생각나요. 그때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던 시간들. 후회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수연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수연 씨 덕분에 저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55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걸린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요. 수연 씨,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딸과 함께, 새 남편과 함께, 그리고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고마웠어요, 수연 씨. 어찌되었던 나의 독립을 하게 해줘서 사랑했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